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영양제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분입니다. 오메가-3는 특히 혈행 개선과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생리통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패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한 창고시설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 B9, B12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안정에 깊이 관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천해드릴 만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찾아 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은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NMDA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수용체를 안정시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문가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혈관장벽을 다른 마그네슘보다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한데 이는 태아와 산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임과 임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노시톨이 난자 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이노시톨이 난자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배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낭성난 소증후군 환자들은 난소 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노시톨 보충제는 이 비율을 정상에 가깝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이 41분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비율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난임 부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노시톨이 임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엽산보다 체내 흡수 및 활용률이 높은 활성형 엽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기능이 낮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임신을 준비 중인데 영양제를 먹기가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 철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생리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는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항노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MN이라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MN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세포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MN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후기들이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NMN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암세포와의 관련성입니다. NMN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하는데 NMN이 이러한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용량의 NMN 섭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코Q10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이 체내 코Q10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코Q10을 함께 보충해주면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심장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는 결코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로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영양제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분입니다. 오메가-3는 특히 혈행 개선과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생리통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패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한 창고시설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 B9, B12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안정에 깊이 관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천해드릴 만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찾아 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은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NMDA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수용체를 안정시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문가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혈관장벽을 다른 마그네슘보다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한데 이는 태아와 산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임과 임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노시톨이 난자 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이노시톨이 난자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배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낭성난 소증후군 환자들은 난소 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노시톨 보충제는 이 비율을 정상에 가깝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이 41분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비율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난임 부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노시톨이 임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엽산보다 체내 흡수 및 활용률이 높은 활성형 엽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기능이 낮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임신을 준비 중인데 영양제를 먹기가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 철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생리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는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항노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MN이라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MN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세포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MN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후기들이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NMN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암세포와의 관련성입니다. NMN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하는데 NMN이 이러한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용량의 NMN 섭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코Q10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이 체내 코큐텐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코큐텐을 함께 보충해주면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심장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는 결코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로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영양제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분입니다. 오메가-3는 특히 혈행 개선과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생리통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패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한 창고시설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 B9, B12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안정에 깊이 관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천해드릴 만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찾아 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은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NMDA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수용체를 안정시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문가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혈관장벽을 다른 마그네슘보다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한데 이는 태아와 산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임과 임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노시톨이 난자 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이노시톨이 난자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배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낭성난 소증후군 환자들은 난소 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노시톨 보충제는 이 비율을 정상에 가깝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이 1분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비율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난임 부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노시톨이 임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엽산보다 체내 흡수 및 활용률이 높은 활성형 엽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기능이 낮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임신을 준비 중인데 영양제를 먹기가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 철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생리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는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항노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MN이라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MN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세포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MN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후기들이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NMN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암세포와의 관련성입니다. NMN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하는데 NMN이 이러한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용량의 NMN 섭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코Q10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이 체내 코큐텐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코큐텐을 함께 보충해주면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심장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는 결코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로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영양제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분입니다. 오메가-3는 특히 혈행 개선과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생리통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패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한 창고시설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 B9, B12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안정에 깊이 관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천해드릴 만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찾아 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은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NMDA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수용체를 안정시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문가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혈관장벽을 다른 마그네슘보다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한데 이는 태아와 산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임과 임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노시톨이 난자 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이노시톨이 난자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배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낭성난 소증후군 환자들은 난소 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노시톨 보충제는 이 비율을 정상에 가깝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이 41분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비율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난임 부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노시톨이 임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엽산보다 체내 흡수 및 활용률이 높은 활성형 엽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기능이 낮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임신을 준비 중인데 영양제를 먹기가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 철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생리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는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항노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MN이라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MN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세포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MN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후기들이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NMN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암세포와의 관련성입니다. NMN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하는데 NMN이 이러한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용량의 NMN 섭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코Q10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이 체내 코큐텐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코큐텐을 함께 보충해주면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심장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는 결코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로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영양제 정보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분입니다. 오메가-3는 특히 혈행 개선과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의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생리통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패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철저한 창고시설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메가-3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매일 장시간 앉아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 B9, B12 등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안정에 깊이 관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천해드릴 만한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찾아 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신경은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NMDA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수용체를 안정시켜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문가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뇌혈관장벽을 다른 마그네슘보다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한데 이는 태아와 산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임과 임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노시톨이 난자 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점은 이노시톨이 난자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배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낭성난 소증후군 환자들은 난소 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노시톨 보충제는 이 비율을 정상에 가깝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이 1분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비율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난임 부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노시톨이 임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엽산보다 체내 흡수 및 활용률이 높은 활성형 엽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기능이 낮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활성형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임신을 준비 중인데 영양제를 먹기가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 철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생리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는 여성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항노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MN이라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MN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세포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MN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후기들이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NMN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암세포와의 관련성입니다. NMN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하는데 NMN이 이러한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용량의 NMN 섭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코Q10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이 체내 코큐텐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코큐텐을 함께 보충해주면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심장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제는 결코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